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2차전지가 조금은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조금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뭐 당장에 지금 사실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기대하는 ESS 호재가 있긴 하지만 당장 나올 거는 요원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거는 어느 정도 많이 내렸기도 했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조금 더 적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런 것들이 좀 주가가 반영되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치고 뉴턴가가 좀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리포트들이 갑자기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컨센들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고 셋 업체들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 뭐 굉장히 조금 올라왔죠. 뭐 어쨌든 하락폭을 멈췄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업체별로 조금씩 오늘의 주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리포트들에서 이야기를 보면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 이 세 가지 기업들 LG화학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코스모신소까지 포함하면 다섯 가지 양극재 종목에서도 약간의 편차 차이가 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것들을 시장에서 진정으로 알아주는 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늦다. 우리가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출이 찍히기 임박하기 전까지도 사실 안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지금 내러티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미국입니다. 오늘 미국 그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36% 나왔어요. 그래서 침투율이 5% 정도의 참담한 수치인데 중국은 거의 50%, 유럽은 20, 3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뭐 빅백 폭발인지 뭔지라고 했던 미국이 침투율 뭐 10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30%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생산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지금 5%입니다. 참담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게 9월 달에 보조금 종료 이후에 10월 달에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36 비슷비슷한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내년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뭐 이연 수요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마이너스 20% 정도는 최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가 전기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신규 출시 모델도 별로 없어요. GM4도 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막 철수하고 지금 뭐 EREV 하고 하이브리드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가동률하고도 양극재 출하량하고도 엮여 있는 상황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유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뭐 역신장 10에서 20% 정도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갖고 있는 업체들은 GM하고 포드란 말이에요. 완전히 LG엔솔도 GM한테 거의 올인했고, 그다음에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도 있으니까, 뭐 혼다라도 있으니까, 나머지 벤더들이 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SK온은 완전 포드랑 뭐 공장 3개 하고 4개 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포드에 올인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크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최종 OEM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지금 제가 2000지에 계속 투자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이 섹터 내에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좋게 이야기해도 나머지 종목들이 못 따라가주면 같이 못 따라가고 피어 밸류가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그 현상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섹터가 함께 유난히 움직이는 것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잘 될 때는 막 다 공시에 캐파되고 장밋빛 할 때라는 것들은 모두 어느 정도 예상된 신장률과 다 빵빵 짖는 것들이 호조인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극명하게 역신장이 커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내연차는 이거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연차는 하이브리드라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EREV라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근데 EV 업체는 탈출구가 없어요. 이것들이 계속 제가 폐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테슬라는 그나마 마이너스 16%, 리비안 마이너스 27%, 리비안은 부진했네요. 아무튼 루시드는 54%. 어쨌든 뭐 양은 적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굉장히 생각보다 선방한 거다. 얘네들이 왜냐? 얘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물론 FSD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 방어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머지 애들이 완전히 꽁무니를 내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GM, 포드, 현대차 난리 났습니다. 마이너스 50%. 이게 단기간에 뒤집어질 확률이 별로 없다. 왜냐면 뭐 아예 포드 같은 경우든 GM 같은 경우는 공장 중단하고 난리 났었으니까 이것이 기회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 좋았어 지금 전기차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게 좋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경쟁자들이 더 없어서 이런 부분이겠죠. 이것들이 GM을 밴드로 두고 있는 메인 밴드로 두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포드를 밴드로 두고 있는 GM 맞죠? 그다음에 포드를 메인으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LNF 얘네들이 다 폭스바겐도 어디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포스코 LNF도 폭스바겐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사실 이 리포트의 영향들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보다고 하면 이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짧게 타이틀만 좀 보게 되면 LNF는 요약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Q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출하량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뭐 2개년 그 계약 정정 공시는 이야기하고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그래 사후 맞아. 근데 그때 우려가 뭐였냐면 오케이 사후 그냥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였어. 다만 재계약 연장이 됐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기대하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4680, 95, 95% 니켈 공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사이버캡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 유일하게 테슬라 쪽에는 얘네들은 유럽하고 중국 쪽은 그래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평소 대비해서 2배의 공급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왜? LG화학이랑 더블 밴더였다가 혼자 밴더니까.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LG화학이 굉장히 안 나가고 LG화학은 사실 지금 출하량이 엄청 반토막 이상 난 이유가 이 GM도 망가졌지 테슬라도 뺏겼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낮은 EV 노출도 유럽하고 중국에 되니까 그 다음에 재고 평가 지금 오늘 니켈 가격이 얼마죠? 이거 제가 리튬 가격이 상한가 쳤어요. 결국은 또 니켈도 최근에 급 올라가줬어요. 너무나 이거는 리튬 재고가 많은 LNF한테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다 이거는 양극재 업체들한테 다 좋은 건데 조금 더 환입량이 비율이 재고가 더 많은 LNF가 이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직납 물량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이 부분 그 다음에 리튬 판가 상승 이 부분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3만 톤 수준에 많이 되는 거죠. 3만 톤이 연간 2만 톤 정도가 얘네 BEP 수준 정도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유일하게 그나마 좋은 리포트를 받았고 NH는 두 업체에 대해서만 쓰고 LNF를 쓰지 않았습니다. 얘네는 GM한테 우리가 올인하고 있었는데 GM이 중단을 한답니다. 상반기 중단. 이것도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진짜 완전히 급감하는 겁니다. GM이 너무나 슬퍼요. 이것들이 양극재, 음극자 전부 다 GM한테 많이 엄청 퍼주고 잘 되고 있었는데 GM이 제2의 테슬라처럼 유일하게 테슬라의 출하량 그 판매량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역신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올해 역신장이 될 확률이 높다. 4만 톤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LNF가 8만 그리고 에코프로비면 7만 그다음에 얘는 4만 톤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리튬 상승이 얘네들도 다 양극재 업체한테 다 좋은 거고 기대할 거는 음극재하고 LFP입니다. LFP 같은 경우도 좀 나름 늦었지만 LNF보다 늦었지만 재빠르게 뭔가 합작 공장에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27년적으로 본격 시작하는 거니까 26년을 잘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많이 끌고 오는 이런 배터리 업체의 특성상 27년도 음극재 이런 수주도 테슬라한테도 수주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래를 좀 더 봐야 되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시성 있는 그런 포인트들 음극재하고 LFP 이쪽을 좀 더 포커싱 해야 된다. 요거 좀 영업이익도 당분간 좀 좋진 않다. 이 가동률이 너무나 낮다. 이게 GM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또 역시 포드 때문입니다. 이 내연차들
얘네도 포드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삼성 SDI는 그나마 좀 버텨줄 것 같은데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근데 SK온이 마이너스 41% 진짜 욕 나옵니다. 삼성 SDI형으로 8% 신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재고 조정했었으니까. 근데 SK온이 별로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도 이런 환입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LFP 오늘도 좀 공시 아니고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하고 좀 하니까 이런 무전구체 이런 것들이 좀 더 양산으로 좀 빨리 되면은 이런 것도 LFP 모멘텀도 같이 찰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얘네 일회성 수익을 계속 지금 잘 내고 아마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이런 영업이 기타 수익들이 지금 니켈 광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세 평가로 이익을 상계 처리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일회성 수익은 계속 다 플러스를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동률이 사실 부족한 건 맞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대할 건 뭐다? CATL 폴란드 공장, 유럽 공장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FP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둘 다 이런 가동률은 좀 부정적이다. 다만 미래 가치를 끌고 올 것들 얘네들은 CATL 부분, 그다음에 얘네는 음극재, 포스코피처임은 음극재하고 LFP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성장하고 뭐 미국 중단이 이게 문제다. 포드 중단, ESS가 이런 타 소재 대비해서 좀 부족하니까 이것도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포가 지금 완전히 엄습해 온 완전히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엄청 힘들었었죠. 정신적으로도 저도 진짜 투자를 하면서 악재가 안 나와서 그나마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언제 ESS 열풍이 분 것이 언제 뒤로 가고 완전히 그런 공시들 때문에 완전히 그 센티먼트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그래서 다행히 이런 것들이 또 좀 리포트들도 영향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급으로 올라가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상황에서 이런 외부 환경도 확실히 업을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 사실 삼성전자도 좀 많이 배 아플 수 있겠죠. 왜냐면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뭐 바이오가 내가 모르는 바이오가 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살까 말까 했던 삼성전자가. 근데 어쨌든 조금 참아야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빠진 것들이 순환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증시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공포의 이거를 기회로 삼는 어떠냐.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장점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ESS 장점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V가 이 센티먼트 공시들 때문에 완전히 주가 하락이 또 과도하게 됐었죠. 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씩 빠졌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 되게 좀 처절하지만 그런 의견이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버텨주는 게 뭐냐? P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리튬이 역대급으로 진짜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 준 거는 너무나 땡큐인 상황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 사이클이 4분기 때 많이 올라줬으니 1분기 때, 2분기 때 수혜가 한 사이클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이다. 우리 이 사이클을 김철중 의원이 굉장히 잘 그리죠. EV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의 바닥을 지나고 있는 어느 즈음인 거고 다 취소하고 중단하고 난리 났으니까 이거보다 더 뭐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오겠죠.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가가 확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ESS 같은 경우는 ESS 요거군요. ESS는 완전 날아가고 있는 상황. 여기 더 이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공시 빵빵 때려주고. 아무튼 뭐 이런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 섹터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피어 밸류들이 같이 동등하게 가져간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진짜 CATL이든 LNF 공시든 포스코피처럼 LF 공시든 떠줘야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막 서로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백날 그렇게 비중 조절해봤자 어느 정도 거의 다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나름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비중 조절 잘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러니
결국은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은 다 같이 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도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또 많이 해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갖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멤버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